159회 세종대왕. 명조선시대 최고의 성군이라고 하는 세종대왕에 대한 글은 잠옷 부담이 됩니다. 이분이 이룩했다는 한글에 대해 반론할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세종대왕. 본가는 전주, 이름은 이도이다. 세종대왕의 공적 중 훈민정음 한글과 산스크리트어 한자를 밝혀보겠습니다. 훈민정음과 한글. 훈민정음의 의미.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을 인용합니다. 우선 한자는 한 가지의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시사항이 명쾌하여 관공서의 서류 및 황제의 칙명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한글 천이라는 글자를 표면에 표기 또는 발음하면 이 말이 하늘천인지 일천천인지 또는 내천인지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자의 천은 이 글자의 표기만으로 그 뜻과 의미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입니다. 즉 훈민정음이라는 한자 표기의 글자에 훈민정음을 소리라고 했지 글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훈민정음 창제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훈민정음 창제는 소리를 창제했다는 것이지 글자를 창제했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훈민정음이란 소리의 문제이지 글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소리 우문을 통일해서 각 지역의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공용어화된 말이 바로 표준말입니다. 한글. 어느 청문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한 논객에게 반박 공격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고 그렇게 우긴 당신 국회의원, 만약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이전인 태종 황제의 이전 시기까지는 어떻게 한자의 우문을 표기하고 가르쳐서 역사를 기록하고 전승했을까요? 한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그 한자의 우문을 표기하는 글자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 글자가 바로 한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글이 세종대왕의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러면 그 이전의 시대에는 도대체 무엇으로 우문을 표기했을까요? 지금 작금의 차이나의 상황을 보면 그 국회의원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입니까? 참으로 한심하고 기가 막힙니다. 한자의 우문 표기 문제. 현재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 중 한자의 우문 표기를 영어 알파벳으로 하고 있는 차이나, 대만, 홍콩, 베트남의 지식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댓글창이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답변 환영합니다. 현재와 같이 한자의 우문을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하기 이전에는 과연 무엇으로 우문을 표기해서 국민들을 가르쳐 서로 소통시켰을까요? 한자의 문제점이 동일한 우문이 수도 없이 등장하지만 이 모든 글자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글입니다. 즉 한자를 한글의 음과 뜻 그리고 표기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이라고 알고 있는 대다수의 한글의 우문들이 바로 한자의 우문입니다.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의 안녕은 한자의 우문을 한글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문의 예를 들면 한자 우문 천의 경우 약 85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네, 내깔, 하늘, 일천, 샘 등 다양하지만 이렇게 한글의 사용으로 뜻과 의미 명확하게 구분, 발음, 표기됩니다. 그런데 한자를 표면에 표기하진 않은 상태에서 현 차이나와 대만, 홍콩에서는 이것이 가능한지요? 앞으로 한자가 자신들의 글자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자는 우리의 글자입니다. 왜 현재의 차이나, 대만 등에서는 자기들의 글자라고 하는 한자의 우문을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줄을 모르겠으면 북경어를 찾아보시면 압니다. 중국이란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않아 훈민정음인 한글을
창제했다고 했습니다. 창제라는 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웃기지 않습니까? 한반도 우리나라의 말이 현 차이나 중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않아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현 차이나와 달라 과연 국민이 서로 소통되지 않아 불편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훈민정음 언어에서 얘기하는 중국과 현재의 중국의 가면을 쓰고 있는 차이나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중국은 역사 속의 한국인과 살을 비비고 살 정도로 가까이 있어야 서로 의사소통이 되든 안 되든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훈민정음 언어에 등장하는 중국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충청도 충주를 중국 역사 속에 등장하는 중원이라고 합니다. 훈민정음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입니다. 즉 글이 아닌 소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 팔도에서는 같은 사물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많으며 이것을 우리는 사투리라고 합니다. 각각의 다른 표현인 사투리를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준 발음 또는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표준말입니다. 우리는 표준말을 기준으로 각 지역의 사투리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인 표준말이 없을 경우에는 각 지역의 사람들은 서로 의미를 전달하며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현재의 제주도말을 들어보면 전혀 해석할 수 없는 외국어로 들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준말로 바꿔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소리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의 국명과 지명은 모두 우리말 한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대왕 이후 무수히 많은 한국인들이 외국으로 나아가 이들 국명과 지명을 만들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충청도 충주의 국명을 국원, 대원, 중원, 창화, 예성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주의 군명을 창화, 매성, 내소라고 합니다. 한성부의 군명을 남경, 양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충주와 경기도 양주는 창화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이며 양주와 한성은 양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충주의 군명이 중원으로 충은 중심으로 이곳에 있었던 나라가 중국이 됩니다. 조선에 궁궐이 있었던 즉 세종대왕께서 앉아 계셨던 그곳 한성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황제가 계셨던 곳의 중국과 각 지역의 말들의 의문이 일정치가 않아 의문을 통일해서 표준말을 선포한 것은 훈민정음 즉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였던 것이 아닐까요? 한글은 한자 이전의 시기부터 있어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한글이 한자보다도 더욱 오래된 글자인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한글이 없으면 한자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훔쳐간 현 차이나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역사를 그저 가르치는 대로 외운 사람들과 그 문구 하나하나를 의미하며 생각한 사람들의 차이는 이렇듯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는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를 조작한 그 니은들이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